네, 저는 여기 시골에서 자랐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농사일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다 여기 공주에서 졸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처음 이곳 공주를 벗어나게 된 게 모건대학교 서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기 과정도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 아직 이제 박사학위는 진행 중에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화나 서양화나 이렇게 설치미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매체에 의해서만 조금 다를 뿐인데 제가 굳이 이제 서양화를 하게 됐던 거는 초중고 때부터 이제 계속 선생님들에 대한 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날 여기 이제 단님이 고모라고 이제 공주 4대에 다니셨던 그 고모님이 미르나무길을 이렇게 수채화로 이렇게 야외 스케치를 하실 때 그때 아마 인상이 굉장히 깊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화가에 대한 꿈을 더 많이 키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했었던 것이 그림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늘상 우리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일과 같이 어떤 일상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들 혹은 행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가 그냥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구어가는 모습 또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다분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 이렇게 붓질을 한다든가 할 때 오여지는 그런 희열들과 집중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작업의 어떤 주된 사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있어서의 그런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겨울날 이렇게 눈이 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쌓여지는 만큼 이렇게 붓질이 올라갔을 때 그려지는 그림의 변화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졌을 때 이제 느껴지는 감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또한 이제 가장 특이점이 뭐였냐면 눈은 다음날도 계속 쌓여질 수 있는데 왜 이 그림은 다음날 쌓여지면 안 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고 또 사인을 넣고 난 이후에도 아마 몇몇 작가들 같은 게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마 손을 대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러고 나서도 눈 쌓이는 것들을 다시 바라봤을 때 쌓이거나 녹거나 누가 얼어붙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완성의 의미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림이 어디까지가 완성인지. 그래서 늘 평면화에서 붓질을 그리는 그림들이 늘상 저는 ing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다시 펼쳐놓고 봤을 때 이제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그런 부분을 고쳐 그려서 그 작품이 좋은 결과를 냈든 안 냈든 그 이후에도 또 그런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리터치하는 그러한 것들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붓질들을 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죠. 저한테는 아마 이제 대학원 때 모건대 석사학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았던 지도 교수님이 김홍주 교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일로서의 작업이 그냥 작업이 또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도 아마도 지도 교수님이신 김홍주 교수님의 영향이지 않았을까. 또한 이제 생활을 해가면서는
김동효 작가라고 하시는 그 대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곳 고향이나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뭐 시간 강의까지 다 이렇게 선배이신데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미술부 생활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극복해내가야 할 정신력의 끝은 어디였을까를 그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반성도 많이 했고,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앞으로 저한테 닥쳐올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임하는 어떤 그 태도나 여러 가지 다시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모태가 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 이제 임동식 선생님이신데, 어찌 보면 다른 분들과 달리 갖고 계셨던 환경이 그림에만 올곧이 모든 것에서 다 그림 한 가지로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세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림을 왜 그려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절로 느끼게 해줬던 스승님들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마 다른 그림 그리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뭐 다른 일을 하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게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으나, 다만 이제 모두의 이렇게 행복이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 뭐 자녀가 됐든 저희 이렇게 와이프가 됐든 누구든지 다 같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할 수 있었을 때 행복함이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게 그림 그린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붓질들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그 느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화면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뭐 불안 상태가 됐든 어쨌든, 그런데 붓질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그냥 평온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무아지경? 전혀 아무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붓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 죽이기에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잡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붓질을 해가면서 오는 그 희열이 저한테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뭐 30분 됐다가 60분 됐다가 뭐 3시간, 4시간이 쭉 길어졌을 때 그런 심호흡이 저한테는 마치 진짜로 막 일할 때 흘려진 땀과 같이 그런 심호흡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붓질을 할 때 뭐 보고 나서 또 고친다든가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아무 잡념이 다 사라지는 게 순간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순간순간을 계속 이렇게 저는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대답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다 노동이지 않았을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 자체도 노동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림만 그리다 보면 사실 요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계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생계를 위해서 내가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여기서 노동을 하나 저기서 노동을 하나, 어느 현장에 가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노동하고 있는 일들 자체에서의 모든 면들이 다 그것을 예술로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노동 현장이 되어졌든 그림 그리는 현장이든 여기도 그림 그리는 곳이 노동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붓질을 아까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시간을 죽이고 붓질을 해나갈 때 그만큼의 노동은 다른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 붓질이 더 힘들더라고요. 땀 흘려서 쾌감을 느꼈을 때보다 이 붓질의 노동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잠잘 때 그게 이제 항상 나타나는데 누구랑 같이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온몸이 이제 쑤시는데 하여튼간에 어떤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저한테 일터는 여기 화실이 일터이고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했던 일터는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작업으로 끌어와지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다 그냥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붓질만 이렇게 꽉 이렇게 캔버스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 데만 작품이나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역시 이제 생계 때문에 노동 현장을 나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한테는 사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을 두고 나가서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림 그려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건데 점점 노동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림 그렸을 때 왜 그걸 꼭 붓으로만 또는 물감으로만 표현을 하지? 나는 전에 이렇게 반입체적인 작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그 현장에 가니까 오히려 그 자체에 일하는 데에서 이제 흥미가 더 많이 갔던 거고 그래서 이 작업하는 그런 그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 일로서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이 즐거워요. 나가서 노동 현장 나가는 일이 즐거웠던 건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위도 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뭔가 설치도 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재료들이 내 작업실로 끌고 들어와서 다른 작업들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지점에서 전에 이제 그 시갈 갤러리라는 곳에서 했었던 그런 일이 예술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실행으로 옮겼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공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공명은 제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작업을 하는 작업의 장소가 꼭 작업실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고스란히 담아내어지는 어떤 일 부분이지 않았을까. 노동 현장이나 작업실도 여기도 노동 현장이고 동일선상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들에 있어서 이제 뭐 천방지축일 수는 있겠으나 올고지 그냥 농지화만 그리고 있었던 그때와는 태도가 달라진 새로운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런 노동 현장에서의 작업들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보여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소화작용과 똑같이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한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배어져 나오는 뭐 그것이 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할 수 있는 폭이 확장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작품 5개 중에 가장 제가 아끼고 있는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이렇게 출품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미지 구현을 해나갔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자리했던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작품이 2008년도에 제작했던 논바닥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좀 대략 크기가 150호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그려내고자 하는 작가들이 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사진 촬영되어진 그 상태를 재조합을 해서 부분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화면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미시적으로 더 바라보려고 했었던 태도에서 그렸던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에서는 이제 날아간 홀씨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120호 M 정도의 사이즈인데 줄기가 커다랗게 올라와서 피어진 꽃들의 홀씨가 쭉 날아갔을 때의 그 순간에 대한 그런 기억이
가슴을 많이 울렸던 작품이어서 이제 그 작품을 가장 또 두 번째 작품으로 꼽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작품으로는 가장 최근에 그렸던 그림이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지만 벚꽃나무에 핀 눈꽃이에요. 눈꽃. 근데 그것이 200호 정도의 사이즈인데 아마 더 제가 이렇게 천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아까 이제 이렇게 재편집을 해서 뭐 부분 하나의 화면을 보여줬던 것과는 그 이상으로 가까이 봤을 때와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 붓질의 터치의 감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서 제 그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이제 근접되어진 부분에 마치 이제 촬영했을 때 근접 촬영하듯이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죠. 이제 그런 작품들이 거리감을 어느 정도 떨어졌다 가까이 갔다 다가가서 보게 되면 마치 추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현상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작품이고, 그림이 꼭 어떤 구상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추상으로 대면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이제 클로즈업에서 바라보게 되는 넓은 뭐 이렇게 풍경도 있겠으나 어떤 일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제 그림에서는 늘 어떤 아주 사소한 조그만 곳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태도이고요. 네 번째 작품은 황금볏짚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작품인데, 작품이 여기에 120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한때 이렇게 논농사 짓던 그 기억에 제가 농조화 시리즈들을 많이 그리게 됐었는데, 이렇게 수확을 앞둔 그 황금볏짚이 황금 벌판에 보여지는 그런 벼이삭들이 저한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뭔가 이렇게 성취감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그 장면을, 그 논을 자란 포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제 자화상의 모습이 그 황금볏짚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던 그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 뭐 얼굴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도 일반적인 자화상으로 보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 몸이 농사지은 그 수확한 장수의 그 모들에서 비춰진 그림자가 저한테는 자화상으로 다가왔던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시 동안에 그 작품들을 좀 눈여겨봐 주신다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태도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요, 두 가지를 했었는데 똑같은 태도로 이른 저녁 산책길에 본 이름 모를 꽃 완과 투가 있는데, 그 작품이 이제 그 설치된 곳 시립미술관에서 맨 좌측에 제가 아마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 작품은 겨울에 난로에서 뗐던 그 재를 가지고 베이스 작업을 해가지고 재물을 내려서 베이스 작업을 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다루기라고 하는 소나무에 그런 재를 채취를 해가지고 베이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름 모를 꽃이라고 제가 제목을 진 것들은 꽃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름 모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 꽃 이름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저녁 무렵에 이렇게 산책길에 그 꽃을 딱 봐줬을 때, 꽃을 다 피고 났었을 때 씨앗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부분들이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그것이 꼭 제가 무슨 마맹어리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얹혀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몇 개만 피어져 있는, 그러니까 꽃이 지지 않은 것들이, 그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것들에 뭔가 좀 희망을 봤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시선이 머물러서 그렸던 그 그림이 식물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던 계기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전시회에서 그 작품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그림들입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작품 아까 내용 중에 벚꽃나무에 핀 눈꽃이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있고, 또 이제 눈이 쌓인 만큼 그리다라고 하는 작품들 시리즈가 무제 1, 2, 3부터 12작품까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눈이 쌓인 붓질만큼 그린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에서 이거 어떻게 내가 붓질의 일의 노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 제목 명제가 오늘 이 시립미술관에서 이 어떤 그 가장 많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지는 만큼의 붓질이다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 한번 좀 그림을 유추해 본다면 제가 그림 그리는 태도가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첨부 설명을 더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예술이란 그냥 일이다. 네, 일입니다. 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술이란 일이다.